합시다. 수학 1의 제일 마지막 단어는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건데 어제 했던 수열의 기납적 정의랑 전혀 다른 거고요. 알고 있겠지만 얘는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인 걸 증명하는 건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 예를 들면 우리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생겨서 n제곱까지 더한 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우리 수열에 합할 때 증명했거든요. k 플러스 1의 세제곱 가지고. 그죠? 이건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거지. 근데 이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뭐 직접 증명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게 안 되면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몇 가지를 배웠거든요. 수학 하에 보면 명제 단원에 나오는 것 중에 그거 있죠. 대우를 이용한 증명, 또 귀류법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간접 증명법 중에 하나고요. 오늘 하는 수학적 기납법도 이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는 간접 증명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거로 예를 들려고 제가 이 명제를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저것이 참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배우는 거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라는 거고요.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좀 기억하기 좋은데 이거지 이거. 도미노. 얘가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것의 구조예요. 이렇게 생겼다고. 도미노 이렇게 다 서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앞에 쓰러지면 이렇게 추르륵 쫙 쓰러지는 거. 이거 도미노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명제 n에다가 모든 자연수, 어떤 자연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해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래서 보여주는 방법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맨 앞에 있는 블럭. 첫 번째 블럭이 쓰러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K번째 오는 녀석이 쓰러지면 K번째 게 쓰러지면 그 다음에 있는 K 플러스 1번째 있는 도미노는 자동으로 쓰러지는 거야. K번째 걸 넘어뜨리면 그 다음 게 자동으로 넘어진다는 것만 우리는 보여주면 된다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다? 첫 번째가 쓰러지면 두 번째가 자동으로 쓰러지는 거고 두 번째가 쓰러지면 세 번째가 자동으로 쓰러지는 거고 세 번째가 쓰러지면 네 번째가 자동으로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해.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구조를 가지고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게 수학적 기납법이다. 인데 스포를 미리 하자면 여러분한테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라는 표현은 예의상 붙은 거고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참인 명제만 물어봐요.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명제는 다 참인 명제들이에요. 참인 명제라는 건 결론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뭘 보여줘야 되는지 이미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약간 뭐랄까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야. 이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 알고 있고 이 메커니즘만, 이 룰만 잘 알고 있으면 빈칸 채우기로 대부분 끝나게 된다. 그런 소리가 돼요. 그래서 보면 이런 건데 이 결론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명제. 이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첫 번째로 n이 1일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n이 1일 때 좌변은 그냥 1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1이 될 거고 우변은 6분의 1, 2, 둘이 더해서 3 이렇게 생겼으니까 역시나 1이 될 거라서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요. 그러니까 n이 1일 때 성립한다. 이 명제 참이다.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였다? K번째 게 넘어지면 그 다음 게 자동으로 넘어져요거든. K일 때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야. 그 말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해서
K제곱까지 더한 게 만약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 K 플러스 1 양변에 뭐 하는 거냐면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는 거지. 굳이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좌변에 n 자리에 K 넣어서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난 뭘 보여줘야 돼? K 플러스 1 넣은 게 성립해요를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여기다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 K 제곱을 지나서 이 뒤에 K 플러스 1의 제곱이야. 우변은 K,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나누기 6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여기 뒤에 이제 얘가 오겠죠. 그럼 이제 얘를 뭐 이렇게 뭐 전개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인수분해 하든지 할 텐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아. 여기까지는 그냥 쓰는 거고 그 뒤에 바로 누구 쓰면 되냐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나누기 6 그냥 이렇게 쓰면 끝나요. 당연히 얘 정리하면 이거 나올 거거든요. 이거 뭐 한 거냐면 우변에다가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이 녀석이에요.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고 여차저차 해서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나와. 그래야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우린 얘가 참이라는 거 알고 있어. 결론이 참이라는 거 알고 있어. 내가 뭘 보여줘야 하는지 알아.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결과적으로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당연히 나올 거라고. 왜냐하면 성립하는 녀석이니까. 참인 명제니까. 이건 그냥 말했죠. 짜고 치는 고수듭이야. 형식적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해. 이렇게 생긴 게 그냥 결론이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성립한다고 가정한 거 요거랑 똑같은 모양이 뒤에 한 번 더 나오면 되고 결론은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돼요. 이거 보여주면 되거든요. 괜히 그래도 성의껏 풀어야지 라면서 이거 전개하거나 인수분해 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거기서 실수가 발생하고요. 실컷 다 해놓고 나서 내가 쓸 때 2K 더하기 3 K 플러스 2, K 플러스 1 나누기 6이라고 쓰시면 감점이에요. 오히려. 둘이 똑같이 생긴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쓰면 오히려 감점이라고. 왜?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건 우변에 굳이 그대로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나온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굳이 순서 바꿔서 이렇게 쓰시면 얘 뭐야? 진짜로 한 거야? 이런 소리 듣는다고요. 이건 진짜로 하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보여줘야 될 결론이 이거라는 거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쓰는 거예요. 좌변에 K 플러스 1 넣은 거 내가 성립한다고 가정한 거에 붙여가지고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나온다. 쓰기만 하면 끝나요. 보여줄 거 아무것도 없이 이러고 끝. 오케이? 괜히 산수하시면 안 돼요. 산수하면 인수분해 하다가 신경질을 낼 거고요. 신경질을 하면 틀리겠죠? 하지만 당연히 결론으로 나온다는 거 알고 있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수학적 기납법으로 어떤 등식을 증명하는 건데 부등식을 증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RPM에 있는 걸로 하나 해볼까요? 부등식은 뭐냐면 이런 거야. 책에 있는 거 하나 베껴서 낼게요. n이 4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n까지 곱한 게 2의 n제곱보다 크대요.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입니다. 참이에요. 참인 녀석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결론이 뭔지 우리는 알아요. 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게 성립하는지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자동으로 성립해요를 보여주면 끝난다고요. 즉 좌변 우변에 k 집어넣은 걸 참이라고 하면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나오게 하면 된다 그 소리라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n이 4 이상 그랬으니까 n이 4일 때를 먼저 봐야죠. 이게 맨 첫 번째 도미노니까. 그래서 좌변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여서 6, 4, 24 이렇게 생겼고 우변은 2의 4제곱이니까 16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n이 4일 때 성립해요.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좌변에 1, 2, 3 등등등 해서 k까지 곱한 게 얘보다 일단 크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양변에? 얘가 돼야 되니까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무슨 짓을 해야 돼? 양변에 알고 있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k 플러스 1을 곱하면 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죠? 그럼 좌변은 1, 2, 3에 k를 지나서 k 플러스 1까지 곱한 게 돼요. 우변도 k 플러스 1 곱하기 2의 k제곱이 돼요. 그냥 k 플러스 1 곱한 거야. 그럼 이거 오른쪽에 뭐 써야 돼요? 여기다 뭐 써야 돼? 보여줘야 되는 결론이 뭐다? 2의 k 플러스 1이다.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쓰면 끝난다고요. 그러므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등식하고 다른 건 이제 한 줄 비워놨잖아요. 일부러. 등식하고 다른 건 뭐냐면 아까 우리 등식에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차피 등호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걔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는 부등호이기 때문에 얘보다 작은 녀석으로 하필이면 얘를 고른 거거든. 아 이거보다 작은 식이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하필 얘를 골랐냐? 얘가 내가 보여줘야 할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 그럼 실제로 이 부등식이 성립하냐? 이건 보여줘야 돼 내가. 등식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얘랑 얘랑 둘이 같다는 건 네가 해보면 돼. 근데 얘는 등식이 아니라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이기 때문에 요 부등호는 성립하는 걸 제가 보여줘야 되고 보여주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뭐냐면 둘이 빼는 거야. 왜 우리 이것도 명제할 때 하던 건데 절대부등식 같은 거 부등호가 항상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은 즉 대소를 비교하는 방법은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여기서 이걸 뺄 거야. n 더하기 1 2의 k제곱에서 2의 k 플러스 1제곱을 빼보면 2의 k제곱으로 묶이죠? 그러면 n 더하기 1 마이너스 2에 n이 갑자기 왜 나와? k지. 이런.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잖아요. 즉 2의 k제곱에 k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2의 k제곱은 원래 항상 0보다 크고 k라는 거 당연히 4보다 큰 숫자일 거잖아요. 제일 작은 자연수가 4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도 0보다 커요. 그래서 이놈이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왜냐하면 이라면서 이렇게 하나 달아주시면 돼요. 얘가 얘 되는 건 참이라고 가정한 거고 얘가 얘 되는 건 내가 보여줘야 할 결론이어서 쓰는 건데 이건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니까 이 부등호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쓴 한 줄이 더 추가되는데 이 노란색으로 한 줄 더 쓴 건 그냥 통째로 빼서 0보다 크다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거를 책에서는 약간 스무스하게 이렇게 쓰거든요. 노란색으로 써 있는 자리에 책엔 뭐라고 써 있냐면 야, k 플러스 1이 2보다 크기 때문에 라고 써야 그냥 이렇게만.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왜 써 있는 거야? 2의 k제곱에 얘는 k 플러스 1이고 얘는 2의 k제곱에 2를 곱한 거니까 k 플러스 1이 2보다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립해. 이렇게 쓴다고요. 노란색을 안 쓰고 빨간색을 써놨어. 근데 이거는 뭐 노련하게 예쁘게 쓰자면 이렇게인데 꼭 이렇게까지 쓰지 않고 그냥 노란색처럼 쓰셔도 충분해요. 빼서 0보다 크다. 이것만 보여주시면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부등식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등호랑 마찬가지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만 잘 보시면 된다. 이거 바이블에도 보면 예제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밑줄 그을 것도 없는데 그래도 안 그으면 왠지 안 한 것 같으니까 몇 개만 그어놓고 예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풀어보시라고요. 밑에 위에 뭐 내용 보시면 그 뭐 좋은 얘기들 써 있어요. 집에 졸릴 때 보시고요.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요거 2개가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었다고요.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거 보여주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박스 그냥 통째로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도미노 여기서 하면 되겠죠. 도미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그 예제 바로 위에도 보시면 그래서 이런 말 써 있죠. 1, 2를 보임으로써 성립판을 증명하는 것을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1과 2가 누구냐면 여기 박스 쳐놓은 1과 2예요. 하늘색 박스 안에 있는 로마자 1, 2가 이거였다고요. 1, 2를 보임으로써 인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예 바이블 포인트 안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고 밑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라고 돼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손으로 써야 하는 경우에 우리가 바이블이나 RPM 같은 문제집은 빈칸 뚫어놓고 증명하시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쭉 써 있는 거예요. 칸이 뽕뽕 뚫려 있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가 서술형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내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래서 n에다 1 대입해서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k를 대입해서 성립한다고 가정해야 되고 그리고 양변에 같은 수나 같은 성질을 더해서 pk를 변형해서 pk 플러스 1로 나타내지는 식을 만들어내면 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 1이 아니라 다른 거였으면 다른 거 집어넣어서 해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 예제 2개는 제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푸실 때 다행히 바이블은 증명하여라 하거든요. 예제도 밑에 가려놓고 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써보는 연습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건 좀 쓸데없는 소리 하나만 하자면 그 모의고사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내용을 몰라도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되게 기계적으로 푸는 거라서. 그래서 빈칸 채우기 할 때 수학적 기납법은 잘 안 나오고 오히려 뭐 점화식 가지고 일반항 찾는 거 중에 뭐 몇 개가 나오려면 나올까 이런 거 오히려 잘 안 나옵니다. 그만큼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손으로 몇 번만 연습하시면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수학 1을 끝내고요. 너무 짧게 했네. 20분도 안 되네. 내용이 없는데 어떡해. 바이블, RPM 오늘 다 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